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극비리의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발사했는데요. 현존 최고의 요격 시스템도 막지 못할 미사일이 단 0.7초 만에 공중분해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자국의 아마츠카제 시스템이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대대적인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직접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마츠카제 시스템은 껍데기만 그럴싸한 허상이었고, 실제로 북한의 화성 18 미사일을 막은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0.7초 만에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낸 걸까요? 왜 일본은 가증스럽게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맥스웰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5이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에서 19년을 일했어요.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미사일방어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죠.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6일 새벽 3시 42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짧은 문자만 있었죠. 저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어요.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CIA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원산 미사일 기지 위성 영상이 떠 있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심각했어요. 국방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어요. 화성 18 변형이었습니다. 목표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 거리 3,400km. 속도는 마하 10.3. 시속만 2,617km였어요. 고도 60km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어요. 19년간 미사일만 봤습니다. 이건 못 막아요. 현존 최고 요격 시스템 SM-3 블록2A의 최대 속도는 마하 8.5입니다. 물리적으로 추격이 불가능했어요. 예상 비행시간 14분 37초. 대기지 2만 3천 명에게 대피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발사 후 8분 42초가 지났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고도 60km, 속도 마하 10.3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스크린에 미사일 인터셉티드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긴급 발표가 나왔어요. 아마츠카제 시스템으로 요격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요격 시간은 발사 후 8분 49초. 요격 고도 58km. 위치는 오키나와 동쪽 240km 해상이었어요. 일본 발표에 따르면 요격 결정부터 실행까지 0.7초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0.7초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인간 판단 최소 시간 1.5초. 시스템 가동 시간 0.8초. 요격체 발사 준비 1.2초. 물리적 최소 시간은 3.5초입니다. 0.7초는 불가능해요. 이건 물리학을 거스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짐, 자네가 19년을 미사일만 봤잖아. 저게 진짜 같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0.7초 반응 속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AI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도쿄 가봐. 그리고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배워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짜면 70년 동맹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요.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사를 말이죠. 미국 기술 도입, 장비 구매, 훈련 지원. 하지만 독자 개발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아마츠카제 시설은 보안상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긴급 점검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긴급 점검이라고요. 방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하 10미사일을 잡은 시스템이 점검 중이라니. MD 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이 원칙입니다. 제2, 제3의 미사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점검을 한다고요. 연락관님, 저는 MDA에서 19년을 일했습니다. MD 시스템 점검이 뭔지 잘 압니다. 연락관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요코스카 방위성 본부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켄지 방위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대형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아마츠카제 영상이 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3D 그래픽이 인상적이었죠. 다나카 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마츠카제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자동 요격 시스템 0.7초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면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실제 레이더 데이터 특유의 노이즈가 없었어요. 픽셀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렌더링 영상이야. 장관님, 실제 레이더 원본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요격 순간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보안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하 신미사일을 요격하셨습니까? 북한 미사일 데이터는 공유하시면서 자국 데이터는 보안이라고요. 저는 화면 멈춤을 요청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어요. 11시 17분 42.387초. 다음 장면도 똑같았습니다. 11시 17분 42.387초.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장관님, 이건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실제 요격 영상이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다나카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츠카제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미사일을 잡은 건 뭡니까? 다나카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즉시 워싱턴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요격 패턴을 다시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3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분석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거 일본 방식이 아닙니다. 요격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1차 레이저 감속, 2차 키네틱 타격. 이건 한국 방식입니다. 2023년서의 실험 데이터와 97.3% 일치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거짓말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인상이 강인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국방과학연구소 제7연구본부장 박민재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박민재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죠. 다나카 장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MDA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박민재가 물었어요. 19년 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 좋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시 미사일이 그리워지실 겁니다. 박민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 대전까지 2시간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죠. 박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쿄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영상뿐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똑같더군요. 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주일 미군에 의존해왔죠. 독자 능력 개발은 소홀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혼자 버텨왔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박사님, 우리가 왜 독자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195km예요. 미사일 비행시간 4분입니다. 미군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과보한 건 아닐까? 우리가 모든 걸 해주니까 스스로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강해진 겁니다. 차가 대전 ADD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연구단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 7단계를 거쳤어요. 신분증 확인, 홍채 스캔, 지문 인식, 얼굴 3D 스캔, 음성 인식, 금속 탐지, 전자기기 전체 보관까지. MDA보다 철저했습니다.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진짜를 지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B5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축구장 1.5배 크기의 통합 요격 관제센터였습니다. 8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위협 탐지, 레이더 분석, 패턴 인식. 중앙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전체 레이더 커버리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MDA 작전실과 동급이었습니다. 박민재가 말했어요. 우리는 19년이 아니라 24년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박민재가 중앙 콘솔로 안내했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1월 16일 새벽 3시 17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로그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3시 17분 0초 북한 원상기지 미사일 발사 감지. 3시 17분 3초 한국 레이더 포착. 3시 25분 42초 오키나와 동쪽 240km 해상 도달. 3시 25분 42.7초 K 인터셉터 1차 레이저 조사 개시. 3시 25분 43.1초 미사일 속도 마하 10.3에서 7.8로 감속. 3시 25분 43.4초 2차 키네틱 요격체 발사. 3시 25분 43.9초 요격 성공. 0.7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K-실드는 3층 구조예요. 1층은 AI 사전 판단 시스템. 매초 5TB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위협도 97% 이상이면 2층으로 자동 전달되죠. 2층은 150kW 고출력 레이저. 미사일 표면을 0.2초간 조사해서 공기 마찰을 증가시킵니다. 마하 10에서는 공기 마찰이 기하급수적이에요. 30%만 감속시켜도 요격 성공률이 85에서 99%로 올라갑니다. 3층이 핵심입니다. 박민재가 작전실을 가리켰어요. AI가 최적 타이밍을 계산하면 인간 관제관이 0.3초 내에 승인 버튼만 누릅니다. 그러면 키네틱 요격체가 발사되죠. AI 혼자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AI가 먼저 분석하고 레이저가 감속시키고 인간이 최종 승인했어요. 완전 자동화의 위험을 피한 겁니다. 박민재가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2023년 9월 서해 실험 영상이었어요. 7번 실험에서 6번 성공. 성공률 85.7%. 2024년 10월 동해 실험은 5번 전부 성공. 100%였습니다. 개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사드 1개 포대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억 달러죠. K 인터셉터 전체 개발비는 27억 달러입니다. 사드 1개 포대와 K 인터셉터 전체 시스템이 같은 가격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운영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재가 계속했어요. 사드 연간 유지비는 포대당 3억 달러. K 인터셉터는 1.2억 달러. 60% 절감입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무한 발사 가능하거든요. 키네틱 요격체는 최종 단계만 사용하고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이야기였어요. 최고 성능의 최저 비용. 완벽한 딜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19년 만에 현장 복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30분 ADD 본부를 출발했습니다. 군용 헬기로 충남 태안 해군기지로 이동했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어둠 속 서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오전 5시 10분 착륙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대기 중이었어요. 함장이 맞았습니다. 오늘 실사격 훈련 감독관으로 승선하십니다. 저는 놀랐어요. 실사격이라고요. 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표적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합니다. 그리고 K 인터셉터로 요격하죠. 박사님이 직접 보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5시 30분 승선했습니다. 함교로 안내받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서해 작전 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반경 200km 민간 선박 전부 태거 완료. 공역 통제 고도 80km까지. 6시 정각 일출이 시작됐어요. 표적 미사일은 현무 2개조형, 마하 9.5 사양이었습니다. 발사 지점은 안흥 시험장, 함정 북쪽 120km, 요격 지점은 함정 남쪽 80km 상공. 예상 비행시간 약 7분이었어요. 19년간 시뮬레이션만 봤습니다. 실제 요격 실험은 2009년 사드 테스트가 마지막이었어요. 16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시 4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재가 물었어요. 긴장되십니까? 19년 만입니다. 떨리네요.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합니다. 실전처럼요. 6시 47분 30초 표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함교 스크린에 붉은 점이 표시됐어요. 고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초 후 마하 9.5 도달. 저는 숨죽이며 관찰했습니다. 6시 50분 15초 레이더 포착. 6시 50분 18초 AI 분석 완료. 위협도 99.2%.
6시 54분 20초 요격 지점 80km 전방 진입. 함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6시 54분 21.0초 150kW 레이저 조사 시작. 스크린에 녹색 선이 표시됐습니다. 0.2초간 조사. 6시 54분 21.2초 미사일 속도 마하 9.5에서 7.1로 감속 확인. 제가 소리쳤어요. 감속했어요. 6시 54분 21.4초 AI가 최적 타이밍 계산 완료. 스크린에 어프루벌 리콰이어드 표시. 관제관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6시 54분 21.7초 키네틱 요격체 발사. 6시 54분 22.3초 충돌. 스크린에 인터셉트 석세스풀 표시. 함교 안에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총 소요 시간 1.3초. 레이더 포착부터 요격까지였습니다. 반응 시간 0.7초. 레이저 개시부터 요격까지였어요. 저는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19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해냈어요. 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게 12번째 실험입니다. 2023년 9월부터 매분기 실시해요. 12번 중 11번 성공. 성공률 91.7%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국 MD 평균 성공률이 80%인데요. 함교에서 내려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해를 바라봤어요. 박민재가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9년을 MD 연구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 이상입니다. MDA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실험합니다. 예산 때문이죠. 1회 실험에 수억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분기마다 한다고요. 박민재가 답했습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키네틱 요격체만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자주 훈련 가능합니다. 훈련이 많으면 실전에 강하죠. 우리 관제관들은 12번 경험했어요. 미국 관제관들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몇 번 안 됩니다. 저녁에 박민재와 둘이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대전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죠.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가 나왔어요.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일본 영공에서 요격하셨습니까? 한국 영공에서 해도 됐을 텐데요. 박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관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도 동시 타겟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술을 도입했고 예산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단 한 개의 방어 시스템도 제 시간에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3시 17분 미사일 발사. 3시 20분 일본 레이더 감지. 3분 지연됐어요.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경보가 안 울렸습니다. 3시 25분 상황 인지. 8분 지연. 당직 근무자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3시 32분 방위성 긴급회의. 15분 지연. 회의 소집하는 데만 7분이 걸렸습니다. 3시 41분 총리 보고. 24분 지연. 총리 측근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만 9분이 더 걸렸죠. 3시 47분 주일미군의 지원 요청. 30분 지연. 그제서야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시 54분 대응 시작. 37분 지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요격 완료한 지 11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37분이나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마하 신미사일은 14분이면 괌에 닿는데요.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대응 시작할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실제 전쟁이었다면 괌은 2번 파괴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의사결정 체계가 느려요. 관료제가 강하거든요. 누구 허락, 누구 승인, 누구 보고.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MD는 분 단위로 진행되는데 그들은 시간 단위로 움직여요. 장비만 좋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운용 능력, 대응 속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74년간 언제 전쟁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서울 평양 195km. 미사일 4분. 미군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체 대응 능력은 선택 아닌 필수였어요. 우리에게는 37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7분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도 남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2001년입니다. 박민재가 답했어요. 9.11 테러 보셨죠? 항공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늘에서 오는 위협은 막을 수 없다면 끝이라고. 2006년 1차 핵실험 후 결심했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자고. 물론 패트리어트 사드 도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독자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게 K-인터셉터의 시작이었죠.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민재가 계속했어요. 2009년 7월 7일 DDoS 대란. 청와대의 국방부 웹사이트가 마비됐어요. 2013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방송사와 은행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원전 설계도가 유출됐어요.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죠. 매년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어요. 강해졌습니다. 실전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습니까? 발표하면 국제적 주목받았을 텐데요. 박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세계가 일본만 주목할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주목받지 않으니 압박도 없었고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일본은 항상 발표부터 했죠. 아직 만들지도 않은 걸 먼저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예산 따내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만들고 실험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배치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싶습니다. 박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일본처럼 의존하지 않고 함께 서고 싶습니다. 기술 공유하되 주권은 지키고 협력하되 대등하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 미국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72페이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인터셉터 시스템 평가 및 한미 MD 협력 제언. 대통령은 밤새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3개나 책상 위에 있었어요. 짐 일본 거 가짠가?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뿐이었어요. 실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모 영상이었고 타임스탬프도 멈춰 있었습니다. 70년 동맹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한국은 실전 검증까지 완료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눈앞에서 마하 9.5 미사일을 0.7초 만에 잡았습니다. 12번 실험에서 11번 성공. 91.7% 성공률입니다. 비용은 사드 1개 포대가 30억 달러입니다. K-인터셉터 전체 개발비는 27억 달러입니다. 트럼프의 눈이 커졌어요. 뭐? 1개 포대가 전체 시스템이랑 같은 가격. 네, 맞습니다. 사드 연간 유지비는 포대당 3억 달러. K-인터셉터는 1.2억 달러. 60% 절감입니다.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무한 발사 가능하거든요.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이거야말로 베스트 딜이잖아. 최고 성능의 최저 비용이야. 트럼프가 서랍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밤새 만든 거야. NSA도 검토했고. 한미 미사일 방어 전략 동맹 강화 선언문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목차만 4페이지였습니다. K-인터셉터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화. MDA ADD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확대. 레이저 방어 시스템 공동 연구. 한국을 인도태평양 MD 핵심 파트너로 격상. 일본과의 MD 협력 단계적 재검토. 괌 하와이 K-인터셉터 시범 배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70년간 유지된 미일 중심 체제에서 한미 중심 체제로의 전환. 동아시아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 결정이었죠. 집 내 책 딜의 기술 읽었지.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스트 딜은 윈윈이야. 양쪽이 다 이득 봐야 진짜 거래야. 일본은 페이크로 우리를 속였어. 70년 동맹국이 그래도 돼. 윌루즈를 만들려 했어.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다르다. 진짜를 보여줬어.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어. 직접 체험하게 했어. 그리고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어. 기술 공유, 공동개발, 대등한 파트너십. 완벽한 윈윈이야. 어느 쪽하고 손잡아야 할지는 명확하잖아. 저는 2009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드 실험 후 제가 보고서에 썼던 문장. 현재는 우리가 앞섭니다.
하지만 10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동아시아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16년이 지났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2009년에 우려했던 그 경쟁자. 저는 트럼프를 봤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준비했어요.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전에서 단련됐고 결국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굵은 사인펜으로요. 도널드 J. 트럼프. 완료됐어. 찜, 자네가 한국 가서 진실 밝혀줘서 고맙네. 안 갔으면 우린 계속 일본한테 속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19년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일주일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 공동 개발 합의, K 인터셉터 시스템 괌 하와이 시범 배치, MDA ADD 통합 MD 작전센터 설립, 한미 미사일 방어 동맹 새 시대 개막.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대전 작전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 5층 통합 관제센터. 박민재 박사의 자신감 있는 눈빛. 서해 상공에서 목격한 요격 성공. 19년을 MD 연구했지만 진짜 강함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도쿄에서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NHK 생중계였습니다. 화면 속 총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츠카제 사건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본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미일 MD 협력 MOU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MD 예산 30% 삭감 발표. 다나카 켄지 방위장관 전격 사임. 아마츠카제 개발 전면 중단. 방위성 차관 해임. 일본 언론은 연일 70년 동맹 신뢰 붕괴를 보도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톱으로 미일 동맹 위기를 다뤘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 MD 동맹 공식 발표. 대전 ADD 괌 앤더슨 기지 실시간 연결. 박민재 박사가 ADD 소장으로 승진. 국방부 MD 예산 50% 증액. K 인터셉터 양산 체제 돌입. ADD 인력 30% 증원. 한국은 부상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박민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상으로 잠깐 통화했어요. 축하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함께 서는 동맹 시작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통합작전센터 설립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저 기술 이전 논의도 시작합니다. MDA도 변했습니다. K 인터셉터 방식 도입이 결정됐어요. 레이저 키네틱 하이브리드 방어 체계 구축. 제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조직 개편이 시작됐어요. 한국 연구진 15명이 MDA로 파견 근무를 왔어요. 처음으로 외국 연구진이 MDA 핵심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미국 연구원들이 불편해했죠. 하지만 첫 합동 실험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월 15일 괌 앤더슨 기지. 한미 연구진 50명이 참관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표적 미사일 마 8.5. K 인터셉터 방식으로 요격. 레이저 감속 키네틱 타격.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악수를 나눴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독점이 아니라 공유. 저는 지금 MDA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여요. 물결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지만 따스했어요. 19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립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죠. 26살이었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 안 한다고 믿었어요. 수식과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걸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개발해야 강해져요. AI와 인간이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었지만 운용 능력이 없었어요. 한국은 둘 다 있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그리고 함께 나눌 의지도. 진짜 힘은 함께 서는 겁니다.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 개인 천재가 아니라 팀의 승리. 기술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공유.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 이게 제가 대전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이게 제가 서해 상공에서 목격한 미래였습니다. 2009년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앞섭니다. 하지만 10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동아시아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위협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답을 찾았어요.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려던 사람들, 북한과 74년을 대치하며 단련된 사람들, 매일 위협을 막으며 강해진 사람들, 37분의 여유가 없어서 0.7초를 만든 사람들, 실전에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운 사람들, 화려한 발표 대신 조용한 성과를 택한 사람들,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묵묵히 하지만 완벽하게. 저는 제임스 맥스웰입니다. 45살, MDA ADD 통합 MD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 전직 MDA 연구원, 19년간 미사일과 싸운 사람, 그리고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대전 지하 5층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서해 상공에서 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이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